뉴욕주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까지 겨냥한 2가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성인층의 마리화나와 환각제 사용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꽃매미가 최근 뉴욕 거리에 대거 출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꽃매미 퇴치를 위한 싸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유치원부터 12학년에 이르는 모든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규제 조치를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내린 가장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뉴욕주가 수용해 내린 결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는 앞으로는 격리도, 검진 후 자택대기도, 학급에서 한 명이 무증상이거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학급 전체를 등교 금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앞으로 학생이나 교직원들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에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잘 맞는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진단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나 교직원들 가운데 호흡기나 소화기 감염 증상, 즉 기침, 발열, 인후염, 구토, 설사 등이 심한 사람은 즉시 귀가해야 하며 집에 머무르며 치료해야 합니다. 뉴욕주는 CDC 지침에 앞으로 무작위로 무증상자까지 모든 사람을 검사하는 전수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각급 학교는 개별적으로 고위험 활동을 할 때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면서 학생들이 자가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검사기기도 계속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주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뉴욕주는 현재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확진자가 16.64명으로 양성화율은 7.74%입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원형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4와 BA5까지 겨냥한 2가 백신에 대해 식품의약국의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FDA는 가을 접종 캠페인에 맞춰 수주내로 이 백신의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공동 개발한 새로운 백신은 현재 미국에서 우세종이 된 BA4와 BA5 변이를 겨냥해 개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는 이미 이 백신을 생산하기 시작했으며 FDA의 승인이 떨어지는 대로 이르면 9월부터 미국 내 공급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엘버트 블라 화이자 최고 경영자는 보도자료에서 생산 규모를 급속도로 늘린 만큼 사용 승인을 받으면 가을철과 겨울철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오미크론 BA4와 BA5를 겨냥한 2가 부스터샷의 유통을 즉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측은 새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이달 내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NBC에 따르면 모더나 또한 원형 바이러스와 함께 BA4, BA5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표적으로 한 2가 백신을 개발하고 있으며 10월 중 FDA의 승인을 받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A4와 BA5를 표적으로 한 새 백신의 접종 연령은 제약사의 공급량에 따라 달라질 전망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화이자와 모더나가 새 백신을 다음 달에 얼마나 제조하고 출시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접종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며 공급이 제한된다면 처음 공급되는 물량은 고령층이나 면역 취약자 등 가장 위험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접종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해온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오는 12월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는 12월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및 백악관 수석 의료고문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제 분야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남아있는 한 경력의 다음 장을 추구할 계획이라며 은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 82세가 되는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가 안정되는 상태에 도달하면 공적 역할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몇 달 동안 말해왔습니다. 파우치는 1984년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으로 취임해 38년째 재임하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부터 모두 7명의 대통령에게 의료자문을 해왔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위기,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탄저병 공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한 정부 대응을 주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일에 대한 파우치 소장의 헌신은 확고하며 비할 데 없는 정신, 에너지, 과학적 무결성으로 이를 수행한다며 물러난 이후에도 파우치 소장의 전문성을 통해 미국 국민과 전 세계가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데웨이드 판결을 지난 6월 폐기한 가운데 텍사스와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오는 25일부터 낙태 금지법 시행에 들어갑니다. 대법원의 판결 폐기 시 자동으로 낙태 금지법을 시행하도록 한 이른바 트리거 조항을 갖고 있는 13개 주 가운데 마지막으로 텍사스, 테네시, 아이다호 등 3개 주가 합류합니다. 텍사스주 법의 경우 성폭행이나 근친상간 등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하는 등 예외 조항을 거의 두지 않았습니다. 또 낙태 시술을 제공할 경우 민형사상 처벌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해 임신 6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시민 누구나 $10,000 규모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도 공포해 발효했습니다. 아이다호주나 테네시주의 낙태 금지법도 텍사스주와 유사합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구트마워 연구소는 이들 주를 비롯해 모두 26개 주에서 거의 모든 낙태가 불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15세에서 44세의 여성 중 36%가량이 자신이 거주하는 주에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라고 추정했습니다. 미국의 젊은 성인층의 마리화나와 환각제 사용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보건원은 어제 미국 내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지난해 마리화나 사용률이 43%로 조사돼 1988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나이대의 8%가 지난해 환각제를 사용했으며 환각제 사용 비율 역시 조사 이래 최고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환각제는 마약의 일종인 LSD와 MDMA, PCP, 페이오티 등이었습니다. 이 중 MDMA 사용만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노라골코우 국립약물남용연구소 소장은 시간이 흐르면서 약물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 데이터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물질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젊은 층이 마리화나와 환각제 같은 약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더 많이 알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계층의 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도 2017년에 거의 3배인 16%로 늘었습니다. 마리화나 전자담배 사용률도 2020년 감소했다가 지난해는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현재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18개 주와 워싱턴 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은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의 담배나 술처럼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상원 의원 모두가 이에 찬성하는지도 불분명해 상원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이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는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의 청원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판단이 내려지면 유 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입니다.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유혁기 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작년 7월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는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 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유 씨에 대해 법무부 산하 연방보안관실에 계속 구금할 것을 명령했는데 유 씨는 구금이 부당하다면서 인신보호 청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작년 11월 이 청원도 기각했으며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번에 다시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단이 끝남에 따라 유 씨를 한국에 송환할지는 국무부가 한국 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유 씨는 국무부에도 송환 절차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에 유 씨에 대해서도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남서부의 폭우와 홍수가 빈발하는 가운데 텍사스주 댈러스와 포트워스 지역에도 폭우가 쏟아져 인근 고속도로가 침수되고 차량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댈러스와 포트워스 일대가 밤새 쏟아진 폭우로 그라운드 제로 상태가 되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의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내린 강우량 공식 기록은 22일 오후 2시까지 24시간 동안 총 23cm에 달합니다. 이는 댈러스 지역 24시간 강우량 10대 기록 가운데 두 번째 기록으로 1932년 이후 90년 만의 최고 기록입니다. 기상청은 최근 이 지역에 가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바싹 마른 땅이 많은 빗물을 흡수했지만 워낙 많은 비가 단기간에 쏟아졌기 때문에 홍수가 날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대도시 지역이 더 심하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편차도 심해서 어떤 지역은 3cm 미만, 어떤 곳은 38cm 이상이 쏟아졌습니다. 침수 피해 신고도 수백 건이 접수되었고 댈러스 교외의 메스키트에서는 강해지류가 범람해 텍사스 주도로 352번과 635번 교차로가 침수되어 60세 여성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댈러스 카운티에는 재난지역이 선포되어 연방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꽃매미가 최근 뉴욕 거리에 대거 출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도 꽃매미 퇴치를 위한 싸움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위터와 틱톡 등 SNS에 공유된 영상을 보면 적게는 수십 마리부터 많게는 수백 마리의 꽃매미 성충이 뉴욕시 보도블럭이나 건물 외벽에 무리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꽃매미 무리가 나무 기둥을 빽빽하게 뒤덮고 스멀스멀 움직이는 모습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중국 남부에서 서식해 중국매미라는 별명으로도 알려진 꽃매미는 2014년 동북부 필라델피아주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지금은 인근 12개 주로 번졌으며 뉴욕에서는 2020년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매년 그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꽃매미는 물거나 쏘지 않고 독성도 없어 사람이나 동물에게는 위험하지 않지만 나무줄기에 붙어 살면서 즙을 빨아먹어 나무를 말라 죽게 합니다.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꽃매미 무리가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도 뉴요커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뉴욕과 인근 지역 행정당국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꽃매미 퇴치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밟아서 없애자, 보셨다면 밟으세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인터넷에 배포하며 꽃매미를 보는 즉시 밟아 죽일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있는 PCB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14번째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PCB뱅크는 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하는 은행이 될 것을 약속하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CB뱅크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카닌타운 중심에 지점을 오픈하고 한인사회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PCB뱅크는 오늘 오전 행장, 이사장, 본부장 등 은행 관계자와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펠팍 지점 오픈을 알렸습니다. PCB뱅크 헨리 김행장은 참석한 내빈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한인사회와 함께하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인사회, 그다음에 로컬 커뮤니티 경제를 이끌어가시는 스몰 투 미디엄 사이즈 비즈니스들과 함께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고요. 저희들이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은 우리 로컬 커뮤니티, 그다음에 한인 사회에 우리가 환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 이사장도 사람 중심 경영,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은행 정신을 강조하고 PCB만의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약속했습니다. 이번 팔팍 지점은 저희 은행이 고객의 성장과 금융 전문 인력 양성에 투자한 사람 중심의 경영, 커뮤니티와 공존하며 동반자로서 함께 발전하자는 상생의 기업 정신, 그리고 비즈니스 뱅킹 서비스 역량의 강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PCB 뱅크로 이름을 변경한 후 오픈한 첫 번째 지점입니다. PCB뱅크 팰리세이즈 팍 지점은 2015년 오픈한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지점, 2017년 오픈한 뉴욕 베이사이드 지점에 이어 동부 지역 세 번째 지점입니다. PCB뱅크는 다음 달 텍사스 달라스 등에 2개 지점 개설을 예정하고 있어 미 전역 지점 수는 16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산 규모 23억 4천만 달러의 PCB뱅크는 최근 뱅크 디렉터가 뽑은 최고의 은행에 올랐으며 은행명을 퍼시픽 시티뱅크에서 PCB뱅크로 변경하고 제2의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안익태가 작곡한 최초의 대한민국 애국가 악보 원본이 뉴욕에서 발견됐습니다. 악보는 안익태가 1935년에서 1936년 사이 맨해튼 115가 소재 뉴욕 한인교회에 머물면서 완성한 것으로 당시 김준성 뉴욕 한인교회 6대 담임 목사가 가사를 영역한 악보입니다. 뉴욕 한인교회가 지난 20일 교회 역사자료관리위원회가 역사자료 분류작업 중 찾아낸 애국가 악보에는 안익태 작곡, 김준선 목사 가사 영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회 측은 악보 원본은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인 교회 역사박물관 전시관에 표구 작업을 거쳐 전시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한복민 선생의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정병화 뉴욕 총영사는 어제 독립유공자 고 한복민 선생의 손자인 한혁수 씨와 한경수 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복민 선생은 1919년 3.1운동 당시 체포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하고 1924년 강계에서 시국 강연 중 체포돼 목고를 치르는 등 항일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한 독립운동가입니다. 어제 한국 국적을 회복한 한혁수, 한경수 씨는 1년 이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 모두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애틀랜타 경찰은 어제 오후 쇼핑센터가 있는 미드타운 지역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 지역 콘도에서 쓰러진 희생자 2명을 발견했으며 이들 중 1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나머지 1명은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약 1.6km 거리에 있는 고층 사무실 건물에서 다른 총격 사건 신고를 받아 출동했고 세 번째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날아난 여성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용의자와 목격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하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차량 전면 번호판 장착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현행법은 차량 앞쪽과 뒤쪽 모두에 번호판을 장착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에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번호판 제작 비용 절감과 운전자 부담 완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차량 뒤쪽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펜실베니아 등 19개 주는 차량 전면 번호판 부착을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7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